안녕하세요, 젠틀코인입니다. 코인 시황과 정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공유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원효띠라는 분에 대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이런 Q&A를 보면서 도움이 되기도 해서 저희 가족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효띠라는 사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C 인사이드, 차트 갤러리, 아니면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서 원효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단돈 6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현 자산 1조를 넘긴 우리나라의 정말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1조라는 돈은 사실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발하게 매매를 진행 중이고요. 비트맥스나 대형 거래소들 리더보드에 항상 순위권을 꿰차고 있는 천상계 중에 천상계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Q&A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력이 아닌 개인이 코인 매매로 성공을 한 성공 사례를 배울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셋이나 실제 매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100%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100% 따라할 수도 없을 거예요. 개개인마다 매매 방법이 전부 다르고 사실 원효띠 말고도 매매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의 정답은 없으나 최소한 적은 시드를 가지고 아주 전설적인 시드를 만든 사람의 말은 참고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Q&A를 보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99억에서 100억, 999억에서 1000억 이렇게 누적 수익 액수가 앞자리 변할 때는 어떤 느낌임? 원효띠가 답변했죠. 아이러니하게도 1000만원 만들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았었던 것 같은. 그 이후로는 역시 1억에서 10억, 그 다음 100억, 1000억 순으로 기분이 좋았으며 감정은 환상에서 보람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다고 하네요. 캔들하고 거래량 보면서 패턴 공부하는 거 아직도 먹히나요? 저번에 거래량이 여러 거래소에서 분산되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거래소들의 거래량 패턴이 비슷할 경우에만 참고한다고 하고요. 캔들은 웬만해서는 모든 거래소가 일치하는 편이기에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하셨던 서적이나 강의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원효띠가 없다고 하죠. 거래량으로 향후 방향을 예측하시나요? 아니면 캔들이나 추세를 통해 예측한 방향의 거래량은 단지 신뢰도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후자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효띠는 캔들이나 추세를 보고 예측하고 진입하는 그런 매매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많은 보조지표 중 주로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조지표를 평소에도 많이 활용하시는 편인가요? 기본적인 지표 외에 보조지표는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래량, 그 다음에 캔들, 기본 이동평균선 이 정도만 활용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한 매매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드가 3천만원 이하일 땐 추천해 주실 만한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꼭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원효띠가 시드의 20%, 10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원이면은 20%면 600만원이죠. 600만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추천을 했네요. 분할 매매는 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도 사실 시드의 20%라고 하면 분할 매수인 거거든요. 네, 분할 매수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모닉 패턴 같은 복잡한 패턴을 일일이 계산하면 진입 청산하시나요? 그리고 엘리엇 소파동 전부 계산해서 트레이딩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요. 원효띠가 안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누가 질문했는데요. 그릇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굳이 늘리려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지션, 진입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면 자산의 적은 비율로 꾸준히 매매에 참여를 하고 실력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름 확률이 높은 진입 자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 진입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도 사실 굉장히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넓힌다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 이분이 질문하신 의도로는 시드를 만약에 1000만원 갖고 계신 분이 1억, 10억 이렇게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원효띠는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넓히지 않는다는 거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굳이 늘리려고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죠. 코로나빔, 붓다빔, 사다리빔, 홍다빔 등 자연재해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시장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하신다면 이상함을 판단하고 바로 스위칭 하시나요?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어떤 악재가 뜨더라도 효력이 없거나 오히려 악재 해소라며 오르곤 합니다. 또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어떤 호재가 뜨더라도
더 이상 뜰 호재가 없다면 내립니다. 간혹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 할 때 영향력 있는 호재가 뜨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 할 때 영향력 있는 악재가 맞물릴 때 말씀하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으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도 사용하시며 매매하시나요? 하신다면 돌파 지지 어떤 것 위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차트에 선을 긋진 않습니다. 이건 좀 의외네요. 선에 딱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추세선 대신 이평선과 눈대중으로 가늠할 때가 있긴 합니다. 지지를 주로 본다고 합니다. 초반에 청산당하셨다는 글을 봤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다시 코인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에는 늘 격리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기에 리스크 관리 필수죠. 청산을 당하더라도 시드의 30% 정도씩만 당하였으며 가장 크게 청산당한 것도 리플 청산 때의 50%였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복구할 시드가 있었고 굴곡이 있더라도 시드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이 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 정도로 생각하며 했습니다. 또 연습으로 채웠다기보다는 실전으로 채웠습니다. 또 여기서 리스크 관리가 나오죠. 리스크 관리를 하며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서 시장 참여를 많이 해왔습니다.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이렇게 시장 참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드 적을 때 손익비, 승률 중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매했나요? 승률에 더 신경 쓰는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투자자가 그러하듯 매매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잃더라도 항상 복구할 만한 시드를 남겨두는 것. 복구할 만한 시드가 적게 남아있더라도 추가 입금은 지양하며 어떻게든 남은 액수로 복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추세, 지지저항 등은 캔들만 봐도 충분히 나와 있기에 본다고 답해야 될지 아니라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이 밖에도 마찬가지라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띠는 특별하게 막 그 은둔형 고수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원칙에 따라서 깔끔하게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캔들 거래량은 패턴을 머리로 기억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이나 스샷, 필기를 통해서 따로 기록해 놓으시나요? 매매일지 쓰실 때 진입 청산 근거 말고 또 기록하시는 거 있나요? 머리로 기억을 한다고 하네요.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매매하면서 슬럼프나 손실 마감했을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선물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큰 손실을 보았을 때 아직 충분한 변동성과 거래량이 있다면 아까 말했죠. 즉각적으로 복구 매매에 들어갑니다. 충분한 변동성과 거래량이 없다면 매매를 잠깐 쉬다 온다고 하죠. 자산 규모가 적을 때는 하루에도 수차례 매매를 했습니다만 이제 시드가 커지고 나서는 단타를 생각하면 2, 3일 마음먹고 버틴다면 3주 정도 스윙한다고 합니다. 매매할 때 차트 분석과 차트 외적인 부분, 패닉셀, 기관 매집, 호재, 악재 뉴스 비율을 어떻게 되나요? 차트 분석이 9, 이에 호재나 악재 등은 1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캔들 패턴은 상승이라고도 하고 차트 패턴은 하락한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어떤 걸 더 신뢰하나요? 이거는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원유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하죠. 답변하기 어렵다고. 거래량 분석할 때 낮은 분봉을 주로 보나요? 아니면 높은 분봉을 주로 보나요? 1분봉,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다른 사람들도 자주 볼 법한 캔들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과거 지표보다는 현재 지표를 더 많이 본다고 했는데 현재 지표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나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차트의 범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2017년 차트부터입니다. 선물 기준 9월 7일에서 9월 9일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핫다와 돌파가 잘 먹혀 쉬었는데 이후 박스권 매매에서는 갈려나갑니다. 박스에서 매매가 안 되는 이유는 박스권 내에서도 캔들 움직임이 대략 그려지지만 언제라도 그 박스를 깰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진입과 입절이 불가능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먹더라도 어김없이 추세 장식으로 진입하다가 이익을 갈아먹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경험치를 더 쌓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의견 여쭤봅니다. 평소에 박스권 매매를 하듯이 그냥 하래요. 일단 포모나 퍼드를 방지하기 위해 약 30%의 현물만 담아놓는 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분할 매수가 나오죠. 손절하는 기준이 있나요? 손실 중일 때는 멘탈 케어는 어떻게 하시나요? 손실 중일 때는 진입하기 전에 생각해두었던 시나리오를 떠올리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시나리오에서 어긋나거나 멘탈이 지나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손절합니다. 특정 시드에서 몇 달째 못 벗어나고 있는데 혹시 시드 저항을 느끼셨던 적이 있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고 멘탈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항을 느낀 적은 꽤 있습니다. 3천만 원대, 50억 원대 90억 원대에서 느꼈는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면 더 수량에 빠졌었대요. 따라서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좀 특이했는데 특정 단위에 머물러 있다면 표시 단위를 다른 화폐로 바꾸는 등의 방법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항상 매매할 때나 마진할 때 마인드셋 가지는 게 있나요? 그리고 돈을 일정 이상 벌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예를 들어 차후 어떻게 사용할 거라든지 히트 개수, 불리는 목표라든지 정해둔 게 있나 여쭤보는 글이 있는데, 당장 떠오르는 것은 지나치게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지 말자, 쎄하면 손절하고 나오자 정도. 그다음에 내가 평생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윗꼬리를 어느 정도 가진 캔들들이 나란하게 늘어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라면 윗꼬리 나란 있는 캔들 이후 의미 있는 하락분이 발생할 때 그 하락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상승 하락을 봅니다만 라고 했는데, 원효띠가 평소의 경우 쓰신 내용과 비슷하게 봅니다만 너무 작은 1분봉 같은 경우에서는 휩소가 많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조금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원효띠는. 이평선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평 쓰는지와 매매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차트를 켜자마자 나오는 기본 이평선만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추세를 가늠할 때나 반등 근거를 찾을 때 가끔 사용한다고 하네요. 꼭 매매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차트 외적인 부분, 기본적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찾아보긴 했지만 결국 호재 매매는 아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당의 활동 같은 거나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매매하는 것보다 차트만 보고 하는 것이 편했다고 하네요. 차트 패턴, 추세선 등 기본적인 개념들이 트레이딩할 때 중요도 몇 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책 같은 걸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인 패턴을 적용할 상황은 찾기 어렵고 패턴은 웬만해서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 하나만 소액으로 매매해보면서 감각을 직접 익히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그냥 계속 자기가 실전 경험을 쌓고 부딪혀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승률이 낮은데 손익비도 별로입니다. 보통 이제 개미들이 이렇죠. 어쩌다 몇 번 이익 난 기억으로 똑같이 접근해봤는데 잃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오히려 잃은 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익이 나도 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결국 제가 벌 땐 왜 벌고 잃을 땐 왜 잃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대부분 개미들의 마음이죠. 변하고 싶어요. 제가 마음가짐과 습관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잃어도 힘들지 않을 만큼의 비중으로만 매매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익금이 낮다는 이유로 못 참고 근거 없는 풀매수, 풀배도를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차트 패턴을 보고 매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된 판단 근거는 차트 자체의 모습 등을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는 것이고 차트는 단지 그것을 위한 수단인가요?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트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총이 큰 코인 위주로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원효띠 Q&A에 대해서 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사실 당연한 말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도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도 이 우리나라의 정말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말을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투하시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보시면 슈퍼개미 양성반 1기 모집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